제조업 쇼크라. 10년 내 최악이라. 지금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최소한 반도체로 국한시킨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7월 반도체 출하율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앞에 뭐 하나 붙었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마이너스 22.7%입니다. 22.7%. 와, 엄청납니다. 이거 전년 대비거든요. 전월 대비해도 이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전월. 그러니까 7월이니까 6월 대비해 본다고 하더라도 26.1%입니다. 26.1%. 이게 전월 대비해도 줄었고 전년 대비해도 줄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반도체가 준다. 이것은요, 여러분, 진짜 최악이라는 단어가 틀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반도체 출하량은요, 계속 늘어났습니다. 1월에는 12.8%가 늘어났고요. 3월에는 18.2%가 늘어났습니다. 4월에는 15.4%로 조금 줄어들더니 5월에는 8.6%로 줄어들었습니다. 6월에는 5.1%, 급기야 7월에는 22.7%가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 전체 수출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20% 가까이 됩니다. 20%. 대한민국의 수출의 20% 가까이 되는 것이 반도체 수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쉽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말입니다.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경기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 보입니다. 게다가 유럽은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또 미국도 위기에 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침체에 거듭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이게 세계 경제의 침체가 반도체의 어떤 수요를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중국의 약진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실제 말입니다. 애플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를 선택을 했어요. 대한민국 기업의 반도체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 말은 반도체 굴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제는 대한민국과도 쉽게 경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이 더 나으니까 지금 중국이 선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제조업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반도체만 이런 게 아니에요. 반도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의 어떤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도체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제조업에서도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의 재고율 보세요. 2022년 7월에 125.5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6월에 124.2에 비하면 125.5면 역대 최고치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거의 역대 최고치예요. 2020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엄청난 재고를 지금 안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렇게 제조업이 최악이 되니까요. 블룸버그 같은 데서요,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출하량에 대해서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진짜 보도를 해요. 3년 만에 처음이다. 반도체 재고가 줄어든 것은.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10년 만에 최악의 하강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도체도 심각하고요. 반도체도. 게다가 재고율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재고율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경제는 진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무역 수지가 적자잖아요. 계속. 예. 작년 12월부터 사실상 다 적자입니다. 지금 8월에 무역 적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얼마나 나올란지 저도 두렵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적자가 계속 나간다는 것은요. 우리 경제가 더 빨리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3대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면서 꽂았습니다. 3대 리스크. 그 3대 리스크가 첫 번째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두 번째가 대중 수출이 위축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대통령조차 3대 리스크라고 꽂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 우리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제조업의 어떤 상황 진짜 최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맨날 위기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좋은 지표가 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뭐 좋은 지표가 나와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뭐 억지로 경제 지표를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제 지표는요. 자산시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좋게 보이려고 말을 하잖아요. 자산시장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버리면 야 정환진이 야 요즘 뭐 거짓말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요즘 가락시장이 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앞자리라면 이제 도매시장 앞에 소매시장에 서 있는 데를 말하는데요. 앞자리에서 물건을 파는데 호박이며 오이며 가지며 다 비쌉니다. 그런데 그 상인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파는 저도 미안하다고. 파는 저도 미안하다고. 제가 딱 그 짝이에요. 예. 좋은 지표가 나와서 야 우리 경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다 돈을 좀 투자해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기라는 말을 계속해서 진짜 미안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매일경제TV 대표이사까지 했는데 게다가 저는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거짓말할 이유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설명하는 수밖에 그게 가장 좋은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그리고 경제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